네, 확률통계 버전 4 이원우입니다. 확률통계 사전 문제 5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0년도 모의고사 문제 두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문제 다 재미있는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니까요. 한번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죠. 128번입니다. 숫자 112233이 하나씩 들어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여기 뭐 적혀있는인가 보네.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아요.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6개 다 꺼낸다는 얘기죠. K 번째, K는 1부터 6까지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 하자. 그럼 A1, A2, AK가 있네. 두 자연수 MN을 M은 A1 곱하기 100, A2 곱하기 10, A3. N은 A4 곱하기 100 더하기 A5 곱하기 10 더하기 A6 차례대로 저렇게 MN이라고 할 때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그렇죠?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야. A6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는 거죠. 6개 공 중에서 1, 1, 2, 2, 3, 3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 자, 그런데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일단 이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수는 A1에서부터 A6까지 이 일렬로 나열하는 거 아니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면서. 그건 몇 개인가요? 전체 경우의 수 6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6, 5, 4, 3, 2, 이래서 2 하나 지워지고 2, 2, 4 지워지면 30 곱하기 3 그래서 90. 전체 경우의 수는 90개 중에서 확률 문제니까 M이 M보다 클 일 경우 우선 A1이 A4보다 커야 되겠죠? 이럴 경우 M이 무조건 크잖아. 그리고 두 번째 100자리 수가 A하고 A4가 같다면 같고, 그 다음에 A2가 A5보다 클 때지. 그렇죠? 수는 순수대로 나오는데 A1이 이것보다 A4보다 큰 경우 M은 무조건 N보다 커. 그 다음에 A1과 A2가 같다면 100자리 수가 같다면 10자리 수가 이제 이게 더 커야 되지. A2가 A5보다 커. 그렇죠? 네. 이 두 개가 같을 경우, 어? 나머지도 같아. 그죠? 같은 게 두 개씩 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그 경우는 안 돼. 그래서 A1, A4가 같고 A2가 A5보다 크면 M은 N보다 큰 거예요. 예. 이것이 두 개가 같을 경우라는 거는 같은 수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A1이 AM보다 클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지. A1이 A4보다 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2, A2, A3, 그 다음에 1, A5, A6 이런 경우 있죠. 네? 이 A4보다 2, 1, 또 3, 1
3, A2, A3, 1, A5, A6. 그죠? 그리고 3 나오고 A2, A3, 2, A5, A6. 이 경우도 이제 M이 N보다 크다 이거지. A1이 A4보다 큰 경우만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경우. 예. 나머지 수는 뭐가 있어? 2, 1 하나 있고 3, 3. 이건 4개가 A2, A3, A5, A6에 배치되면 되죠. 즉, 이 4개 수를 어떻게 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아무렇게나 나열해도 돼. 요것만 요게 이 일로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3, 3 2개 있어. 그래서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물론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인데 한 개씩 있으니까 그건 우리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 3, 1, 2, 2 4개가 남아. 여기 3 배치하고 여기 1 배치됐을 경우 그래서 이 경우도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 경우 3, 2 하나씩 남은 거 하나씩 있고 1, 1 이 경우도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그러니까 이거는 12 이것도 12 이것도 12 이게 36가지가 있네. 그쵸? 네. 두 번째 A1과 A4가 같고 AND야. A2가 A5보다 클 경우 이것도 이제 저걸 앞에서 봤던 것처럼 1, 3, A3, 1 같고 2, A6 이런 경우 네? 1로 갖고 이것이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다른 경우 있어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안 되죠? 1은 이미 여기 1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한 경우 또 2, 3, A3, 2로 갖고 여기 1, A6 이런 경우 또 하나 3, 2, A3, 3으로 갖고 1, A6 이 경우도 여기 세 가지 경우가 있네. 응? 이것과 이것이 2로 갖고 여기는 3, 3으로 갖고 나머지 A2와 A5를 크기 순으로 큰 것대로 찾으려면 3, 2 이 경우는 2일 경우 3, 1밖에 안 돼. 3, 2 안 된다고 여기 2가 있으니까. 그리고 3, 3일 경우에는 2, 1이 가능해.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이 경우에서는 2하고 3 남았네. 네, 여기서는 1, 3이 남았네. 그렇죠? 네, 여기서는 3, 3, 1, 2가 남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 일렬로 나열을 시키는 경우.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네? 그래서 2가 3개, 6개. 그럼 전체 몇 개입니까? 42개. 그러므로 M이 N보다 클 확률은 전체 90 중에 42개. 15분의 7. P 더하기 Q는 22. 그죠? 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우선 M이 N보다 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음? 찾아야 되고 A1이 A4보다 클 경우는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해서 2, 1
그렇죠? 또 31, 32, 32 예, 이런 경우가 있구나. 나머지 A2, A3, A5, A6는 그냥 아무 숫자나 남은 숫자 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예, 순열이야. 그러니까 순열의 문제.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네, 열둘, 열둘, 열둘. 이 경우는 이 경우 이런 경우 A1과 A4가 같은 경우인데 11로 갖고 22, 33으로 이렇게 같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자리에 있는 수가 이제 크기 순서대로 찾아서 나머지 남는 것들은 일렬로 배우려는 경우에서 순열의 문제가 돼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미안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이 경우와 이 경우 찾는 거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29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20년도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생각을 꽤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뭐 의미 아닌 정수, 모든 순서상. 근데 아주 간단해. n이 1, 2, 1일 때. 지금 무슨 얘기지? 1일 때, 2일 때, 1일 때. x2 마이너스 x1은 2보다 크거나 같고 2일 때 x 3 마이너스 x2는 2보다 크거나 있다. x3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x1, x2, x3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야. 그래서 얼핏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x2는 x1 더하기 2, x2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x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네. 예. 우선 뭐 x1, x2, x3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x2는 다시 좀 정리하면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고 x3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런데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씩을 하나로 묶은 게 이거고 여기서 x1는 x2 마이너스 뭐야? 이 x3 마이너스 4죠. 그렇죠? x1은 의미 아닌 정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3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렇죠? x1, x2, x3의 뭐 관계식이라고 할까? 부등식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x2 2를 x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x2 프라임 x3 4를 x3 프라임 이라 하자. 네. 그러면 x1 x2 x3 x3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x1, x2 프라임, x3 프라임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2 프라임, x3 프라임도 0과 6 사이 값이야. 여기 등호는 다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조건 가와 나가 전부 다 녹아들은 반영된 그런 식이 나왔어요. 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1, x2 프라임, x3 프라임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식은 조건 가와 나가 반영된 부등식인데 이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의미 아닌 정수에 이것을 구하라 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돼. 그럼 이건 뭡니까? 0, 1, 2, 어디까지? 6까지의 7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중복을 허락하는 건 당연히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하다 하여 3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 그렇죠? 그래서 7개 중에서 3개를 택하는 경우 7H3고 요거는 9C3이 돼서 9, 8, 7, 6 팩토리얼 지워지고 3, 2 여기서 요거는 3 남고 요건 4 남고 12 곱하기 7, 84네. 이건 주관식 문제예요. 네? 주관식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좀 준비되어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간결한 문제였다. 시간도 뭐 많이 걸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당연히 가조건으로부터 이 관계를 찾고 그렇죠? 그리고 x2 이거 나오면 x2 기준으로 x1, x3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의미 아닌 정수해니까 여기서 2를 뺀 거야. 이 식에서 2를 다 각각 각항에서 2를 빼면 이 관계식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식에서 요것과 요것을 각각 치환을 시키면 결국은 x1, x2, x3의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이나 x1, x2 프라임, x3 프라임이 이것을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을 구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H3으로 84가 답이다 하는 이야기. 재미있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렇구나 간단히 풀리네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이런 문제들이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